윤미향 의원이 역시 출판기념회에서 설화가 나왔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윤 의원에게 그 회계 자료를 왜 남겼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린 다 불태웠다는 겁니다. 불태우면 안 되죠. 검찰의 수사의 질문은 거의 고문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회계 자료를 잔뜩 싸들고 그때 당시 이해찬 대표님이셨어요. 대표님께 면회 신청을 해서 찾아가서 쫙 펼쳤어요. 제 개인 회계 자료, 정대협 회계 자료 다 펼쳐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해찬 대표님이 당신네들은 왜 그런 자료를 다 남겨놨어? 우리는 옛날에 운동하면서 자료를 다 태웠는데 왜 그런 자료를 다 남겨놨어? 우리는 그 자료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든든하다. 처음으로 제가 민주당의 어떤 그 이름을 가지고 국회의원 당선인이 됐다라는 것이 이렇게 든든하구나. 앞에 나를 막아주는 벽이 있구나. 네. 이해찬 전 대표가 윤미향 의원에게 그거를 왜 안 태우고 남겼냐. 우리들은 다 태웠는데 라고 이른바 조언을 해줬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윤미향 전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회계 자료를 촘촘하게 투명하게 준비해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겠습니다만 듣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안 태웠냐는 이해찬 전 대표의 전언도 다소 황당하고 윤미향 의원의 저 발언도 좀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 짧은 문장에 너무 많은 거를 담고 있어가지고요. 다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게 더 심각한 문제인지 좀 우열을 가려야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열을 좀 가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취지가 내가 국회의원이 되니까 이 방패가 생겼구나거든요. 이전에 시민사회 활동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정말 국회의원, 그것도 제1당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니까 당이 나를 보여주는구나. 이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다는 배지입니까? 지금 점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뭐 사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뭐 국회의원들은 뭐 불체포 특권도 있고 또 그 과정이 워낙 길기 때문에 지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러다가 임기 다 채울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라는 그 자리에 대한 이 무책임한 이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 찾아와서 그 자료를 다 보여줬다라는 얘기가 본인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나는 정말 이렇게 회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고 그랬는데 검찰이 고문 수준으로 나를 이렇게 대하더라.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걸 항변하려다가 갑자기 이해찬 전 대표 얘기까지 끌어왔는데요. 굉장히 이거는 여러 가지가 좀 잘못된 게 매우 뒤죽박죽 잘못된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이게 자칫 왜 증거인멸 안 했냐. 라는 이해찬 전 대표의 조언에 방패막이 생겨서 든든하고 감사하다라고 감탄했다라는 식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윤미향 의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해찬 전 대표가 태웠다는 거잖아요. 뭘 태웠는지를 제가 봤을 땐 밝혀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시기가 굉장히 부적절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20년 8월에 이해찬 대표 찾아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면은 이게 이제 그 이용수 할머니가 그 기자회견 하면서 드러난 게 언제냐면 2020년 5월이에요. 그래가지고 5월 달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이 돼서 9월 14일에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8월이라고 하면은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러서 거의 기소가 되기 직전인데 그런데 그 당시 이해찬 전 대표는 어떤 대표입니까? 그 집권 여당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피의자가 집권 여당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뭘 부탁한 겁니까? 방패막이가 돼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뭘 방패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윤미향 의원은 출판기념회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대법원의 사건 상고심 올라간 게 10월 달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11월까지 아주 치열하게 그 검찰과 윤미향 의원 변호인 측과 아주 서면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내년 2, 3월이면 대법원 판결 선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최강욱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그 국회의원 선거권, 피선거권 다 박탈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출판기념회 합니까? 이거 국회의원 배지 떨어지기 전에 출판기념회 해가지고 뭐 돈 벌겠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출판기념회 자체도 부적절했고 그때 나온 이야기는 진짜로 가히 충격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향 의원은 아시다시피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 실형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인정된 것보다 횡령 액수도 더 많이 인정이 됐고요. 정부로부터 부정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를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형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해찬 전 대표가 뭘 불태웠을까요? 아니 그 얘기는 사실은 엄혹한 독재 시대에 학생 운동하는 사람이 자료를 불태웠다 있을 수 있는 얘기. 저도 옛날에 학생 시절에 말하자면 뭐 스피커를 가지고 도망가고 뺏기지 않으려고 혹은 그런 어떤 그 시대의 이야기죠. 예. 근데 지금 윤미향 의원은 사실은 말하자면 그 기재부부터 심사를 받아야 되는 법인의 어떤 자료 아닙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은 자료니까 그거는 투명하게 해야죠. 그리고 다 그 자료를 통해서 정부한테 그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회계 투명성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해찬 대표가 그 얘기를 저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들을 불태우는 거하고 지금 현재 예. 말하자면 수많은 국민들의 후원금을 가지고 하는 그 사단법인이든 시민단체든 자료 자체를 없애버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인식, 편향적인 인식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말이 과연 진일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장면 속에서 또 이와 같은 윤미향 의원과 같은 실형을 받은 어떤 그 피해자에 대하여 전 법무부 장관이 같이 앉아갖고 또 지원을 해주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예, 저것도 정말 비상식적이에요. 사실은 민주당의 사투리예요. 예. 실제적으로 나는 오히려 그렇다면 현재 국회의원들이라도 말하자면 국회 안에서 혹은 뭐 국회의원에 대하여 이제 실형을 받은 사람은 말하자면 출판 기념회도 못하게 어떤 예. 금전적 수익을 가지는 행위를 일체 불허하는 그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금지 조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원래대로라면 추미애 전 법무장관뿐 아니라 최강욱 전 의원도 이 윤미향 의원의 북콘서트에 사회를 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자가 교체됐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사투리 덩어리잖아요. 어찌 보면 표현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이 전혀 국민 일반의 상식에 혹은 법 감정에 맞지 않고 또 내용 자체도 매우 부적합한. 그러니까 예. 이해찬 대표한테 이제 기자들이 찾아가서 진짜 저 말을 했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오히려 자기를 정말로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냥 발언으로서 왜 이렇게 그 적절하게 해결을 못했느냐, 잘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뭐 꾸중성 그러나 조금 애정 어린 얘기를 저렇게 일화인 것처럼 한다 그러면 부적절하다. 아예 민주당에서 예.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 시킨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해찬 대표의 회계차를 왜 남겼냐라고 질책한 것을 보면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불법을 사주한 겁니다. 왜 남겼어? 태웠어야지. 뭐 이재명 대표가 허위 진술을 사주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위증을 강요하고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같은 맥락에서 물론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다 그렇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일부 그런 분들과 일부에서는 법을 지킨다는 데 대해서 감각이 무감각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당시에 뭐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는 내가 이 법을 좀 무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때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 특히 공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사고죠. 그래서 저는 상당수의 분들이 이런 측면에서는 사고의 지체 현상을 겪고 있지 않느냐. 벌써 80년대 사고에서 머물러 있지 않느냐. 사고의 틀 자체가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의 저 발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특히 공인이 특히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정무직이든 또는 무슨 뭐 일반직이든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간에 최소한 법에 관한 철저한 준법 의식이 전제돼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고요.